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명 실제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명을 함에 있어서 요즘은 그래요. 장명 어플이나 또 특히 유행하는 AI 챗GPT로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희 카페나 또 홈페이지에 무료 이름표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백발백중 다 좋으나 사주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지금 AI가 세상을 덮쳐도 이름 짓는 일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자원오행, 즉 사주에 맞추는 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AI나 장명 어플로 이름을 지으면 절반의 장명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의 기본이라 하면요, 1번 그렇습니다. 음양배열이죠. 음양배열, 음과 양의 배열. 자, 이름에서는 이제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자가 모두 홀수와 짝수, 이렇게 홀수와 짝수로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논하져야 되는데, 모두 홀수가 되거나 모두 짝수가 되면 음양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요. 세상 만물은 전부 음양이 좋아하죠. 이름도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양을 맞춘다는 것이 이제 첫째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한글 발음 있잖아요. 한글 발음. 한글 발음의 상생배열이에요. 상생배열. 제가 누누이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글 발음에 오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기본이에요. 이런 것도 다 챗GPT나 장명 어플에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수리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사격. 수리사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집니다.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말년기는 인생 초음까지는 말합니다만은 수리사격이 81수로 되어 있는데 전부 길격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길격. 네 가지를 길격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것도 기본인데 AI나 또 뭡니까? 장명 어플에서는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풍명패명. 풍명패명이 있어요. 풍명패명.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가로로 갈라지거나 또는 세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섞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풍명패명. 바람풍자를 쓰고 깨질패자를 씁니다. 한자가 그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은 운이 깨진다. 산산이 부서져서 운이 달아난다.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명패명으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챗GPT나 장명 어플에서는 이거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용한자입니다. 불용한자. 불용한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임명용 한자는 8142자예요. 대부분이 선정한 임명용 한자. 그 범주 내에서 각자 사주에 맞는 한자를 넣어야 돼요. 이제 성씨는 다 조상이 물려준 성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사주 오행에 맞는 한자를, 쓰기 좋은 한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름에 도저히 쓰지 않아야 될 그 나쁜 기운의 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용 한자로 분리된 게 있습니다. 여자들 이름에서 예를 들자면 아름다울 미자라든지 굉장히 내용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숙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자, 이런 거 참 다 불용 한자로 분리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내용도 스레드나 저희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불용 한자를 절대 넣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장명 어플이나 AI 챗GPT는 불용 한자는 제외하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원오행인데,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에요. 사주에 필요한 기운. 필요한 기운. 다른 말로는 용신과 시라고. 용신과 신. 쓸용자를 쓰고 기쁘리자를 써서 용신과 시신이다. 이렇게. 용신과 시다. 이렇게. 자원오행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말하는데, 용신과 신. AI 챗GPT나 또 뭡니까? 장명 어플에서는 이거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의 기본은 이 정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요거 한글 발음 이런 거. 근데
요건 안 됩니다. 이거 풍명, 폐명.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 맞추는 건 자원응이에요, 자원응이. 자원응이라면은 사주를 잘 알아야 자원응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주에 필요한 기운, 다른 말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신과 신이다 이래요. 근데 용신과 신을 알기 위해서는 거의 사주 공부가 70% 이상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다, 장명가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명음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지 않겠어요? 장명이나 장명소 하면 이제 우수수 쏟아지는 게 장명소예요. 그 중에서 과연 진정한 장명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그 IMF 이후 또 글로벌 세계 경제 이후 세상이 어려워져서 이제 명예퇴직 등으로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좀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장명 공부를 했는데, 장명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주 공부를 해야 된다. 한자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또 붓글씨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통변, 사주를 공부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충분히 사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지만 어느 정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냥 이름 공부만, 책 한두 권 가지고 이름 공부만 해서 이름을 짓겠다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주 공부를 빨리 완성을 해서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선 돈벌이가 급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내용을 제가 아느냐면은, 제가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름의 기본은 다 맞는데 자원원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원원이요.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원원이 틀린다. 그거는 역시 사주 공부를 하지 않고 이름을 지었다. 그거 어디서 지었느냐? 장명소에서 돈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장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원인데, 이런 불용한 자라든지 풍명, 폐명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름의 기본은 다 맞출 수 있는데 자원원은 사실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실제 하나 지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사주라고 그랬어요. 사주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분에 대해서. 건명은 남자라고 해요. 건명. 성씨가 안씨예요. 안씨. 실제로 저한테 이름을 지은 분이에요. 사주를 미리 써봐야 되겠죠. 양력으로 2025년 좀 됐어요. 25년 10월 7일. 10월이죠. 10월 7일. 10시 20분에 출생했어요. 10시 20분. 음력으로는 말입니다. 음력으로 2025년 8월 26일. 사시라고요. 사시. 제왕절개도 이제 출산태기를 제가 무료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카페에서. 저한테 이제 출산태기를 받고 아기 출산 후에 이름을 지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보통 저는 이제 이름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사주 설명 소상히 해드리고, 제가 친필로 붓글씨로 써가면서 사주 설명을 해주고 그걸 드리고, 또 이름은 보통 한 5개 정도를 해서 첨부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이름 하나만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사주를 먼저 써야 되겠죠. 을사년이라고 해요. 작년 을사년. 그 다음에 병술월이에요. 음력 9월이에요. 그 다음에 기미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사예요. 사시라고 했죠. 기사. 태어난 년, 월, 일시. 이걸 사주 팔자라고 하죠. 8자. 여러 가지 설명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용신과 신을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은 이제 일간이에요. 태어난 년, 월, 일시인데 일간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기토 기운, 기토를 기운으로 해서 살펴봐야 돼요. 육친도 봐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기조, 그러면 비견이라고, 비견. 똑같은 기조. 그 다음에 화생토는 인성이라고, 인성. 뭐 이런 팍팍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화생토인데 여기도 인성이에요. 똑같은 병화나 사화인데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토죠. 비견이에요. 똑같은 음이기 때문에
비견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토인데, 여기도 토죠. 요거는 급제라, 이게 급제. 급제. 급탈할 때 급자. 재물을 빼앗는다. 화생토, 인성이에요, 인성. 아셨죠? 인성. 그 다음에 목국토. 목국토 똑같은, 음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이라고, 편관. 이렇게 육친을 다 썼어요. 자, 음력 9월에 기토 기운으로 태어난 사주가 나를 돕는 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너무 강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름 짓는 분들이 자원오행을 백발백중 없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는 거. 금수가 없잖아요, 금수. 금수가 없죠? 근데 금은 참 좋은데 수를 넣는단 말이에요, 수. 수는 거대한 흙을 수가 흐름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강하면은 강한 기운을 설기해야 된다. 설기. 설기라는 말이 있어요. 설기. 설기. 자연스럽게 기운을 빼줘야 된다. 설기. 그래서 이 사주의 기운은 오히려 강한 대세를 딴다면 토와 금이 좋아요. 화도 기운도 좋죠. 화토금.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주로 논해서 봐야 돼요. 그죠? 토가 많은데 왜 토를 넣느냐? 바로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가 많은 기운은 토생금으로 금기운이 왔을 때 운이 가장 좋아요. 근데 화도 나쁘지 않아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러나 저는 토금으로 넣는다. 토금. 용신과 신을 토금으로 해서 본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사주는 금과 수가 없으니까 금과 수를 넣는다. 대부분 백발백중 이렇게 넣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주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이 사주에서는 토금을 넣는다. 토금을 넣는다를 알아놓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성이 제가 안씨라고 했어요. 안씨요. 안씨란 말이에요. 안씨. 안씨는 육획이에요. 육획. 그리고 한글은 토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원의 목이에요. 한자 자의를 말한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오를성이라고 그래요. 오를성. 오를성. 응? 오를성. 오를성이랍니다. 오를성. 오르다 이게. 그 다음에 효자를 이런 효자를 넣었어요. 본받을 효자예요. 본받을 효. 본받을 효. 오를성은 15액이에요. 15액. 그 다음에 금, 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효. 본받을 효는 10액이에요. 10액. 그리고 토, 금입니다. 토, 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자원오행, 이게 자원오행이에요. 자원오행이요. 자원오행. 자원오행은 토, 금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토금 잘 맞았죠? 일단 먼저 보세요. 아까 여기서 금수가 없다고 해서 금수를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화 기운에도 운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음령오행을 음령오행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음령오행은 한글 발음이 이제 서로 부딪지 않아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자, 성씨는 토는 아는 이형은 토예요. 그 다음에 시옷은 금이에요. 닷소리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는 시형은 토예요. 그래서 토생금, 토생금에서 서로 상생이다. 좋다. 상생. 서로 상생이다. 그래서 한글을 발음에 음령이 좋다. 그 다음에 수리사격을 보는 거예요. 수리사격. 수리사격이 6, 15, 10. 자, 짝수, 홀수가 섞여 있죠. 그러면 자, 수리사격 원격이 요 두 개 합쳐야 돼요.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에 형격이 두 개 합쳐 20, 형격. 21수예요. 21수. 그 다음에 이격. 요거하고 합치는 거예요. 이격. 이격이라고 해서 이제, 중령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 16. 그 다음에, 정격. 인생 초음과 말년기. 전부 합치는 거예요. 21에다 31이에요. 이렇게 되죠? 전부 이게 길수예요. 길수다. 그 다음에 음양별이 맞는가도 봐야 되겠죠. 음양별. 음양별은 제가 그랬죠. 짝수와 홀수가 섞였으면 된다. 그래. 짝수 있고 홀수가 있어. 섞였어. 음양별이 참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안승효로 이름을 지었다 이게야.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아까 제가 그 이름이 기본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나이에 걸맞는 세련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아무리 뭐 사주에 맞추고 아무리 여러 가지 내용이 좋아도 너무 애기 같은 이름을 어른 돼서 사용하기가 좀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인이 되더라도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을 써야 된다. 근데 안승효 이름 외에 제가 4개를 더 지어드렸어요. 4개요. 근데 그 4개 중에서는 우당에 특별장명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장명. 특별 이름의 모든 원칙이 다 맞고 소리 주파수로 잘 맞는 특별장명이 있어요.
뭐 재물을 부른다거나 건강을 부른다거나 학문을 부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나오면 비용이 8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기본 비용 외에 받지 않고 그거 나오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횡재죠. 횡재한다가 행운이고요. 횡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안시성을 가진 사주가 태어난 날짜가 25년 양력으로 10월 7일 10시 20분인데 아까 사주에 맞는 기운이 화토금이었는데 여기서 금기운의 운에 제일 좋으니까 그 다음에 토. 사주는 토가 너무나 많은데 왜 토를 넣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답변을 드리죠. 이 세상 일이란 것은 어떤 대세의 흐름을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세. 그래서 중과 부적으로 너무 큰 기운이 있으면 내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떤 오행이. 그래서 그 기운을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사주도 그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금 오행이 길한데 이름을 지을 때 토금 오행을 넣어서 지은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 짓는 분들이 물론 돈 안 들이고 좋은 이름 지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요즘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AI 챗GPT 딱 보면은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주 세련된 이름 그럴싸하게 나와요. 그 이름을 그냥 쓰시면 관계는 없겠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사주에 맞추는 오행은 그 역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 머리에서 나와야 되고 또 풍명, 폐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불용한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정확한 장명을 잘하는 성명학자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성명학자를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를 해요. 어른이나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검색을 하죠. 검색하는데 제일 나오는 있는 그 업체가 제일 유명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명가님께서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글을 보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짐작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홈페이지 내용들은 되게 프로그래머가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만은 장명가에 그러나 되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럴싸한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짓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이분이 진짜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 값이 가지각색이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지으러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홈페이지는 정확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장명료를 확인하고 가셔야지 다 장명 그 설명 다 듣고 받아놓고 얼마입니까 했을 때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되면 좋겠는데 한 50만 원 달라고 그런다. 그것도 앙패죠. 그리고 그냥 손도 주고 나오면 아주 그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 꼭 알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주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름을 지으면 절반의 이름에 해당이 된다.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AI 챗GPT나 또 장명 어플로 그냥 지어서 써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